자,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아니면 책을 쓰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계산 문제들 있죠. 요거를 한 60개 정도 뽑아갖고 요거를 16회 정도에 걸쳐서 매일매일 강의해갖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야, 요 60문제는 제가 학원에서 일선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특히나 25회 때 그리고 26회 때, 25회 때는 2014년도입니다. 그리고 26회는 2015년도, 그때 2014년도에는 11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7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다행히 요 60문제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잘만 풀게 되면 계산 문제는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는 이거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도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틀리라고 낸 겁니다.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60점 이상 맞은 사람을 합격시키는데 전부 다 쉬운 문제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렵게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틀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요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만 틀게 거의 나오니까 설사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그냥 반복해서 그냥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하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 과정만 알더라도 때로는 풀 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습하셔서 그 자신감을 갖고서 부동산 학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가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인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는 요걸 X축이다, 요거를 Y축이다 해갖고, 이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떤 식으로 종속적으로 변해 나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분석하는데, 수요 공급 이론을 창안낸 그러한 학자들이 신고전학파라고 하는데, 마샤를 비롯한 그러한 학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하자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기 시작했던 건데,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냐면, 이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을 프라이스 해갖고 가격이다. 그 다음에 이쪽을요, 퀀터티 해갖고 수량이다. 수량. 그래서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량이 어떻게 변하냐. 원래는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떤 식으로 종속적으로 변하냐. 그래서 요거를 독립변수, 얘를 종속변수 이렇게 분석하는데, 수학에서는 얘는 거꾸로 요거를 독립변수, 얘를 종속변수,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량이 어떤 형태로 변해 나가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을 겁니다. 가격을 이쪽에다 뒀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 있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쪽에다 놓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측은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그 당시에 어떤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니까 아직까지도 이 경제학은 전부 다 세로축에다 뭐라고요? 가격, 가로축에 수량을 두고 분석합니다. 이때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 그러니까 수요를 demand다 해갖고 줄여서 D다. 그 다음에 공급은요, supply 해갖고 줄여서 S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균형 수량, Q0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변하거나 수요 변화 요인,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 요인이 있게 되면 얘들이 막 변합니다. 그러면 균형점은 계속 이동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수요 곡선은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주택시장의 수요 함수는 QD는 1000-2P다. 그래서 수요 함수는 요건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D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D도 해도 되고, 여기다 D로 해도 되고, QD는 뭐라고요? Y는 1000-2P다. 그 얘기는 보통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은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빼는 금액이 커지니까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형태의 함수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업과 함수는 QS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400 플러스 2P다. 400 플러스 2P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그럴 경우는 거기다 아파트 잔뜩 짓고 싶을 겁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더 커지겠죠. 공급량도 증가하는 이러한 그 정의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하는데 항상 요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일치하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일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량을 일치하게 되면 일치시켜 놓으면 균형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거꾸로 가격을 똑같이 일치시켜 놓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균형 수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일치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일단은 균형 가격의 변동분이 얼마냐 그랬기 때문에 이 변화 전입니다. 변화 전에를 한번 볼게요. 변화 전에는 자, 수요량은 요거고 공급량은 요거죠. 그러니까 공급량과 수요량을 일치시켜 놓으면 되는 겁니다. 공급량은 요거고 수요량은 요거죠. 그러니까 400 플러스 2P는 그다음에 요거는 1000 마이너스 2P다. 이렇게. 그다음 이런 경우에는 요 마이너스 2P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2P로 바뀝니다. 항상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넘어가니까 2P에다 2P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4P가 되는 겁니다. 4P. 그다음에 여기에는 앞에가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바뀌죠. 그러니까 1000에서 400을 빼니까 600이 됩니다. 600.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가운데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형태의 일부가 넘어가면 나누기 형태로 바뀝니다. 나누기. 그러니까 600을 4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가격은 600을 4로 나누니까 150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의 균형 가격은 얼마라고요? 150원이다. 자, 물론 부호는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부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근데 사람들의 그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죠. 수요 함수가 QD는 1200-2P로 변했답니다. 1200-2P로 변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가. 그러니까 QD는 1200-2P로 변했다.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요 점이 되는 겁니다. 요 점. 그러면 요 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 같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얘와 얘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변화 후입니다. 이거는. 변화 후는 얘랑 얘를 똑같이 해주면 되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400 플러스 2P는 얼마라고요? 1200 마이너스 2P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넘기게 되면 똑같이 4P가 된다고 했죠? 4P. 그리고 이게 넘어가면 1200에서 400을 빼니까 800이 되겠네요. 800. 그래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P는 800을 4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요걸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800을 4로 나누면 200이 되겠네요. 200. 그러면 자, 균형 가격은 150에서 200으로 50원 올랐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요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울게요. 요게. 자, 요거는 균형 가격이 얼마가 됐다고요? 200이 됐다. P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똑같이 수량이 됐든 가격이 됐든 이게 일치를 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게 수량을 일치시켜 놓으면 균형 가격이 나오고 가격을 일치시켜 놓으면요 균형 수량이 나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균형 수량만 물어본 경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균형 수급량까지 물어본 경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균형 수급량 1-1번 보겠습니다. 원래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어떻다고요? QD는 얼마라고요? 100-2P다. 2P고, 그 다음에 QS는 그 10 플러스 3P였으나, 자, 이게 어떻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소비자의 선호도의 변화로 인하여 QD가, 여기로 해줘야 되겠네요. QD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90-P로 변했다. 마이너스 P로 변하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언급이 없죠. 그냥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3P다. 그러면, 자, 이때는, 여기서 먼저 변화 전을 보겠습니다. 변화 전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똑같이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00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100-2P는 어떻게 되면 돼요? 10 플러스 3P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얘를 넘기는 게 좀 좋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넘어오면 플러스 바뀌죠. 그래서 3P에다 2P를 더하면 5P가 됩니다. 얘를 넘기면 100에서 10을 빼니까 90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균형 가격은 90을 5로 나오면 되죠. 그래서
515, 58, 40에서 18이 될 겁니다. 18. 자, 그리고 균형 가격에서는 항상,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 균형 가격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가격을. 왜냐하면 균형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P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8에다 2를 곱하면 36이 되죠? 그러니까 100에서 36을 빼니까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의 균형 수량은 64개가 되는 겁니다. 64개. 그러면 이때를 변화 후를 보겠습니다. 변화 후에는 얘와 얘를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똑같이 90 마이너스 P는 10 플러스 3P다. 그럼 똑같이 이걸 넘기게 되면 4P가 되죠? 4P. 넘기게 되면요 80이 되네요. 그러면 이때의 균형 가격은 80을 4로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80을 4로 나니까 20이 되겠네요. 20. 그리고 2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70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여기다 20을 곱하니까 60이죠? 60에다 10을 더하니까 70. 그러니까 Q는 몇 개라고요? 70.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18에서 20원으로 2원 올랐고 균형 거래량은요 6개가 증가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P는 100 마이너스 4QD다. P는 100 마이너스 4Q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니까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답니다.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다. 자, 이때 이 시장의 수요자의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그러니까 수요자가 2배로 되니까 수요량도 2배로 늘어나겠죠? 수요량도 2배로 늘어난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으냐면 수요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요량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수량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요걸 넘기게 되면 P-100이 되죠? 100. 그리고 는 마이너스 4QD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수요량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했죠? 수요량. 그럼 요것만 남기고서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뒤로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4가 요 곱하기 QD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 곱하기 QD. 그러면 곱하기 형태가 넘어가면 나누기 형태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P-100 나누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뀌었네요. 요게 바로 QD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QD에서 정리하는 거죠? QD. 그러니까 수요량이 현재 요건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소비자의 수가 2배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2배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2배. 그러면 요거를 다시 P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P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 기출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P에 대해서 물어본 거. 그러면 P에 대해서 다 정리해야 되죠? 그러면 얘랑 얘는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 남네요. 그러면 요걸 다시 넘길게요. 넘기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2QD가 되겠네요. 그리고 P 마이너스 100이죠? 그리고 요걸 넘기게 되면 P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Q. 그리고 시장 전체니까 마켓에서 M이라고 쓴 겁니다. 시장. 그래서 기출에서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요량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요자가 2배로 된다. 그러면 거기다 2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10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만 답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다 곱하기 2를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하면 이게 넘어가면 나누기 2분의 1로 바뀌죠? 나누기 2분의 1. 그러니까 곧바로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어쨌거나 2를 곱한 게 넘어오면 다시 나누기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바로 곱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요 수요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되고 10배로 늘어났다. 그러면요 10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배로 늘어났다. 그러면요 100분의 1. 1000배로 늘어났다. 그러면요 1000분의 1. 그러면 곧바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약분이 되니까 0.5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가 많죠.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2QD 이렇게 곧바로 나오는 겁니다. 100 마이너스 2Q
이거는 M이라는 게 뭐예요? 마켓 시장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곧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 수요 공급의 균형과 관련돼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요 정도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26회 때도 똑같이 균형 가격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몇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탄력성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